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오늘부터 뱃사TV 팩트체크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뱃사가 팩트 육아를 외치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 있죠? 바로 인터넷에 근거 없는 육아 정보와 조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런 조언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부모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착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이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조언을 듣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놈의 애착, 육아하는 부모님들께 어떤 숙제처럼 많이 듣게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그놈의 애착 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부모님들을 다독여주고 있는 이 조언이 자칫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될까, 이로 인해 안정애착으로 인해 평생 안정적인 정서 기반의 보호를 받으며 자랄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까 우려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애착은 아동 심리, 발달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환경의 아기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주제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식의 양육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뇌과학 분야의 도움을 받아 더욱더 아이의 안정적인 정서 기반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옛날 육아 문화와 요즘 육아 문화는 좀 다르죠? 예전에는 아이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편이었고 체벌도 비교적 흔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에게 더 허용적으로 대하는 편이죠. 옛날과는 다른 이러한 문화가 좀 낯설고 불편하신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식의 말을 분명 다른 부모들이나 조부모님들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육아 문화가 바뀌게 된 배경에는 애착을 비롯한 여러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선물해준 이분의 연구 이후로 특히 아직 어린 나이에는 엄하게보다는 따뜻하게, 전반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용적으로 밀도 있는 1:1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 나아가 정서적으로 튼튼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로 인해 육아 문화와 교육 문화는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방법과 원칙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알게 된 것이에요. 특히 좀 더 아이를 독립적으로, 좀 엄하게 키우는 문화가 더 뿌리 깊게 있었던 서구권에서 더 큰 변화가 있었고요. 한때 한국의 포대기 문화가 서양에 긍정적으로 알려진 적도 있어요. 부모가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애착 하는 말을 듣게 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육아 문화, 좀 더 아이 친화적인 육아 문화의 핵심이 바로 애착이거든요. 그러면 이 애착 형성이라는 건 쉬운 걸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중 65%의 아이들만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35%의 아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애착 관계는 부모가 아이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아이의 행동에 함께 집중해주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잘 반응해주고 울면 달래주고 따뜻하고 섬세하게 보살펴줄 때 아이는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하도 애착 하다 보니 시기별 애착 형성 방법이 뭐고, 뭘 하면 애착이 생기고, 뭘 하면 애착이 안 생기고, 이런 종류의 근거 없는 말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아이의 행동에 최대한 열심히 반응해준다. 이 대원칙을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해주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고요. 어떤 부모들은 타고나서 이런 걸 잘 하기도 하지만 잘 못하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그 자신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경우 아이에게도 적절하지 못하게 반응함으로써 불안정 애착을 대물림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를 촬영해 보면 아이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뇌가 다르게 반응해요.
아이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부모는 스스로가 어렸을 때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사회적이고 아이 친화적인 뇌를 가지게 된 부모는 우는 아이를 빨리 안고 달래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더 크고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아이가 힘들 때 적절히 달래주는 일도 더 많기 때문에 그 결과 아이에게 엄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이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부모는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가 어렸을 때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가 많고요. 스스로가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할 때에도 아이에게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제공해주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안정적인 정서 기반을 잘 갖추고 있고 타고난 부모라면 애착에 대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직관대로만 하면서 아이와 좋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아이 중 35%가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은 전체 35% 정도의 부모는 애착에 대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안정 애착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요.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공부해서 알고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이해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노력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주변에서 도움도 충분히 받고 집안일이나 기타 이런저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들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외국 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애착 관계 하나 만드는 데는 부모를 비롯한 많은 주변인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에 비해 평생 동안 어떤 불리함에 시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컨텐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애 초기에 아이에게 열심히 반응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모에게도 훨씬 육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영유아기 애착에 대해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들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몇몇 추천할 만한 영상들을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애착의 중요성이나 애착을 형성하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보시면 분명 아이의 인생에 평생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 아이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애착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애착이 왜 중요한지 알면 애착의 대원칙인 아이에게 잘 반응해주고 집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육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습관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애착을 위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시기보다 혹은 애착에 신경 쓰지 말라는 근거 없는 말에 혹하시기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시고 노력하신다면 분명 아이에게 안정적인 정서라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해주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뱃사의 팩트체크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